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지의 주식농장 안홍입니다. 오늘 떡상 예정 추천 종목은 출산장려 정책 관련주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윤석열 정부에서 새 저출산 정책 발표가 유력하며 관련 테마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홍 추천주 손익 현황을 보시면 가스 및 석유 관련주들은 급등했을 때마다 매도하였고 현재는 관련 테마 주식 전부를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최근 제주 맥주가 23% 이상 상승하였으며 다음 주 주중에 추가 상승할 때 청산할 예정입니다. HLB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유할 예정이며 나머지 주식들도 급등하면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천주는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컴퍼니, 삼성출판사, 매일유업이며 유아용품, 유아의류, 유아스킨케어, 유아도서, 우유 등의 제품으로 매출을 내는 기업들입니다. 해당 기업들의 테마인 출산장려 정책 테마는 6월 19일 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꿈비는 유아용품 판매 회사로 대표 제품으로는 유아용 매트, 범퍼 침대, 베이비룸 등이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정부의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이 나오는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실적 개선이 뚜렷합니다. 좀 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신제품 투자와 해외 확장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비 박영건 대표는 육아 최적화 모델 구축에 올인한다고 언급했으며 최근에는 유아용품 전문 대형 쇼핑몰인 링크맘 쇼핑몰에 입점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주가지수 그래프, 실적 및 컨센서스를 보겠습니다. 꿈비의 주가지수를 보면 올해 1월 14,700원의 최고가 이후 계속 하락했으며 4월 7,290원 이후 W자를 그리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서 벗어나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및 매출액 등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캔들을 보면 3일 연속 상승하고 있어 단기적인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 직전 고점인 14,700원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투자가 아닌 단기적인 테마성 투자이므로 주가가 급등하면 어느 정도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셔야 합니다. 아가방컴퍼니는 최초의 육아 의류 브랜드 아가방을 시작으로 디어베이비, 예드와 퓨토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가방 USA, 중국에는 북경아 가방 무역유한공사 등 해외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글로벌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의 가시화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1분기 영업이익도 20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 19% 증가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50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최초의 육아 의류 브랜드인 점에 주목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20, 30년 전 본인의 자녀들에게 아가방 옷을 입혔던 50대들이 이제는 손주들에게 입힐 옷을 사기 위해 아가방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관심도가 증가하며 아가방의 실적은 더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주가지수 그래프, 실적 및 컨센서스를 보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의 주가지수를 보면 올해 1월 7,180원의 최고가 이후 계속 하락했으며 4월 4,475원 이후 W자를 그리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캔들을 보면 3일 연속 갭상승하고 있어 단기적인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 직전 고점인 7,180원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투자가 아닌 단기적인 테마성 투자이므로 주가가 급등하면 어느 정도 매도하고 수익 실현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은 400억 원 이상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동기 대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정부 정책의 수혜로 인해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으로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로투세븐의 주력 상품은 궁중비책이라는 유아용 스킨케어 브랜드이며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로투세븐이 일본 시장 진출을 선언하여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으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 관련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은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며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하고 있고 저출산 관련 수혜주 중에서도 대장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로투세븐의 주가지수를 보면 올해 1월 8,590원의 최고가 이후 계속 하락했으며 4월 5,150원 이후 W자를 그리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서 벗어나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및 매출액 등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캔들을 보면 3일 연속 갭상승하고 있어 단기적인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 직전 고점인 8,590원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투자가 아닌 단기적인 테마성 투자이므로 주가가 급등하면 어느 정도 매도하고 수익 실현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전문가들은 2023년을 실적의 바닥으로 보고 있어 올해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신사업 확장으로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삼성출판사는 유아동 출판물을 주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기업이고 유아동 단행본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발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다음 주에 발표되는 정부 정책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더 핑크퐁 컴퍼니의 2대 주주로 핑크퐁 대주주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아기상어의 증시 대비설에 주가가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출판사의 주가지수를 보면 올해 2월 29,950원의 최고가 이후 계속 하락했으며 4월 17,320원 이후 W자를 그리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가는 저점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지만 최근 이 영업일 동안 장대양봉이 2개 나오며 상승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게 합니다. 캔들이 5일선, 21선, 60일선을 돌파했으며 120일선도 무난히 돌파하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는 최소 직전 고점 근처인 3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투자가 아닌 단기적인 테마성 투자이므로 주가가 급등하면 어느 정도 매도하고 수익 실현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작년 말 크게 하락했다가 올해 1분기에 다시 회복했고 당기순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 관련 이슈 및 핑크퐁 이슈로 인해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한 기업입니다. 메일유업은 서울우유, 남양유업과 함께 국내 3대 유제품 업계 중 하나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유제품 회사입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페 폴바셋이 메일유업의 자회사이며 메일유업의 우유를 사용하여 아이스크림, 라떼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윤석열 정부의 새 저출산 대책 발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난달 발표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5% 이상 상승하는 호실적을 보여주며 주가의 급등을 기대하게 하는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주가지수 그래프, 실적 및 컨센서스를 보겠습니다. 메일유업의 주가지수를 보면 올해 4월 38,750원의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에는 47,900원의 연내 최고가를 기록하고 현재는 살짝의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영업일에 장대양봉이 나왔으며 다음 주에 저출산 정책 발표 관련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모두 작년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유 원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이익률은 앞에 보여지는 숫자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여의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앞에 4개 기업들에 비해 성장성은 크게 떨어지지만 1.5조 원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내고 있는 견고한 기업인 메일유업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섹터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가장 핫한 음식료 섹터입니다. 불닭볶음면의 북미 매출 폭증으로 인한 삼양식품, 냉동김밥의 인기로 폭등한 우양이 대표적이며 K푸드의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지속으로 어디까지 주가가 상승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조선 섹터입니다.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대 시중은행 금융지원 확대 소식이 들려오며 다음 주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 섹터도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 중이며 해상운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전력설비 섹터입니다. 이미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AI 산업 개화에 따른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 및 이른 무더위에 전력 수요 연일 최고치 경신 소식이 들려오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섹터입니다. 화장품도 이미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인바운드 관광객 회복 및 K-뷰티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추천주를 참고하여 큰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봐요. 안녕.